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관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연료 소비 효율 높이기와 같은 환경을 위한 부분이 있고, 운전자나 동승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장치에 관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잘 만든 차를 소비자가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경제성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이라는 것이 있죠. 이번 웹캐스트에서는 이러한 여러 관심사 중에서도 안전, 경제적인 안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펑셔널 세이프티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TI 코리아에서 차량용 MCU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민성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우선 펑셔널 세이프티의 소개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또한 많은 고객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한 펑셔널 세이프티가 어떠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드는 구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세이프티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전기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은 당연히 MCU이며 이 때문에 펑셔널 세이프티에서 MCU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TI에서 제공하는 허큘레스 제품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시스템 레벨에서 펑셔널 세이프티에 접근한 솔루션 패키지인 세이프티 AI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웹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용어 정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전기로 제어하는 부분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고 당연한 결과로 전자전기 시스템이 안전하게 동작하는 것이 시스템 전체의 안전한 동작을 확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서 여러한 세이프티 스탠다드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중 IEC 61508이 범용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TI 역시 이러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TMS 570 제품군에 대하여 외부 인증기관인 엑시다로부터 C3 인증을 받아 양산 중에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 최적화된 세이프티 스탠다드인 ISO 26262가 IEC 61508을 기반으로 작년에 공표되었고 새로운 TMS 570 제품에 대해서 ISO 26262의 ACLD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펑셔널 세이프티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웹캐스트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펑셔널 세이프티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은 만들 수 없다라는, 적어도 합리적인 비용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현실의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원치 않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낮추는 과정이 펑셔널 세이프티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EC 61508에서는 펑셔널 세이프티의 예로 이와 같은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모터에 전류가 흐르면 배선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온도에 의해 저항이 올라가며 이와 같은 클로즈드 루프 피드백이 계속되면 온도가 더 올라가서 결국에는 배선이나 피복이 녹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온도를 감지하여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고 고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펑셔널 세이프티입니다. 이와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배선을 사용하여 모터를 만든다면 문제 상황을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고온에서 잘 견디는 배선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에서 만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펑셔널 세이프티가 아닙니다. ISO 26262는 IEC 61508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와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 않습니다. IEC 61508에 따르면 세이프티는 인명 또는 물질적으로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펑셔널 세이프티는 이 시스템의 모든 입력에 대해서 이 세이프티가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ISO 26262에서 정의한 세이프티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는 위험이 없는 상태이며 펑셔널 세이프티는 전자전기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이러한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표준에서 말하는 펑셔널 세이프티는 표현만 다를 뿐 실제로 추구하는 방향이 같으며 ISO 26262에서는 이 세이프티를 측정할 방법론까지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오토모티브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폴트, 에러, 페일러는 모두 한국어로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ISO 26262에서는 보다 자세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에러는 계산하거나 측정된 값이 실제의 값과 다른 상태를 의미하며 폴트는 시스템이 오동작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 그리고 페일러는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폴트가 원인이 되어서 에러가 생기게 되며 에러로 인하여 시스템 측면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곧 페일러가 됩니다. 여러 단계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하위 시스템에서 발생한 페일러는 곧 상위 시스템에서의 폴트로 나타납니다. 간단한 예로 캔과 같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페리페럴에 내장된 메시지 램에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로 인한 비트 플립이 발생한다면 잘못된 데이터가 램에 저장되게 되고 이것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상위 시스템에서 잘못된 값으로 인식을 하여 최종적인 시스템에서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전한 동작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폴트 톨러런스라고 하며 페일세이프 시스템은 단위 시스템에서 발생한 폴트가 시스템의 오동작인 페일러가 되기 전 문제가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현재 오토모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Fail Functional 또는 Fail Operational 시스템은 폴트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페일러가 되기 전에 검증을 하고 그 세이프티 펑션을 이상 없이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시스템의 개념이겠지만 경제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오토모티브 분야에서보다는 높은 수준의 안전이 요구되는 항공이나 철도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Reliability, 신뢰성은 세이프티 펑션과는 다른 개념으로 시스템이 페일러 없이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Availability는 시스템의 동작 시간 중 세이프티 펑션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를 말합니다. 페일러는 그 원인에 따라서 시스테마틱 페일러와 랜덤 페일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랜덤 페일러는 양산 과정이나 사용 조건에서 자연적인 기능 저하 또는 싱글 이벤트 이펙트와 같이 개발 단계에서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제작 공정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이 랜덤 페일러 자체를 줄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는 이 페일러의 발생을 미리 알기 위한 진단과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리던던시의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시스테마틱 페일러는 외부 환경의 스트레스, 디자인 오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방법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랜덤 페일러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디자인이나 양산 방법의 수정, 동작 방법의 수정, 그리고 다양한 문서를 사용한 유기적으로 엮여진 프로세스에 의한 검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현 문제로 인한 페일러는 시스테매틱 페일러로 간주되고 익히 보아오셨던 이와 같은 ISO 26262 구조에서 각 단계별로 많은 V사이클을 볼 수 있는 것이 시스테마틱 페일러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랜덤 페일러를 줄일 수 있는 리던던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펑셔널 세이프티와 퀄리티의 차이점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품질과 신뢰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안전 자체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시스테마틱 페일러를 줄이기 위한 과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랜덤 페일러와는 일반적으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터의 경우 신뢰성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와이어링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겠지만 펑셔널 세이프티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와이어 온도가 높아지기 전에 모터 출력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세이프티 골은 해저드 어널리시스와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결과로서 최상위 시스템 레벨에서 요구되는 안전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의 세이프티 골이 여러 개의 위험 요소와 관계될 수 있으며
반대로 여러 개의 세이프티 골이 하나의 위험 요소에만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백은 충돌 사고 시에만 전개되어야 하고 사고가 아닐 때는 전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에어백 시스템에 대한 세이프티 골의 예로, 이것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펑셔널 세이프티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이 세이프티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세이프티 인테그리티 레벨, 곧 C이며 여러 세이프티 스탠다드들은 서로 다른 평가와 분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ISO 26262는 자동차 산업에서 IEC 61508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이프티 인테그리티 레벨도 IEC 61508과 유사하게 정의되지만 이와는 다르게 퀄리티 매니지드, ACIL A, ACIL B, ACIL C, 그리고 ACIL D로 나뉘며 IEC 61508에서 사용되던 CIL1에서 CIL3 등의 레벨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ACIL의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확인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위험성, 빈도수,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제어가 얼마나 잘 되느냐의 세 가지 항목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위험성은 부상의 위험이 없는 S0부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S3, 빈도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E0부터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E4로, 제어 가능성은 제어가 잘 되지 않는 C0부터 거의 제어가 불가능한 C3까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결과로 QM에서 ACIL-D까지의 레벨이 결정이 됩니다. 에어백 시스템을 예로 들면 사고가 났을 경우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의 해저드는 발생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는 이미 사용자가 개입할 단계를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고의 세이프티 인테그리티 레벨은 ACIL-B가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 에어백이 전개될 수 있는 해저드의 경우는 전개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블리티에 큰 위협을 받게 되며 이는 고속주행 중이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고 ACIL-D의 레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적인 예를 보여드린 것뿐이며 모든 평가는 ISO 26262에 정의된 방법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IEC 61508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페일리어 레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일리어 레이트는 단위 시간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나타내어지며 폴트의 종류로는 싱글 포인트 폴트, 레지듀얼 폴트, 멀티 포인트 폴트, 그리고 세이프 폴트로 나눠집니다. 세이프 폴트는 세이프티 펑션에 연관되어 있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세이프티 골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폴트를 말합니다. 싱글 포인트 폴트와 레지듀얼 폴트는 한 번 발생이 되더라도 세이프티 골을 달성할 수 없는 폴트들이며 싱글 포인트 폴트는 세이프티 메커니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폴트, 그리고 레지듀얼 폴트는 세이프티 메커니즘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중 세이프티 커버리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폴트를 말합니다. 멀티플 포인트 폴트는 개개의 폴트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여러 개의 폴트가 발생 시 세이프티 골을 달성할 수 없는 폴트를 말하며 이는 발생된 것을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perceived 또는 detected 폴트와 직접적으로는 문제 상황을 알 수 없는 latent 폴트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폴트는 세이프티 인테그리티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ISO 26262에 의해 정의된 수준만큼의 매트릭을 가져야 하며 곧 특정 수준 이상으로 폴트가 페일리어를 발생시키기 전 진단 후 안전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단 한 개의 폴트로도 세이프티 골을 위협할 수 있는 싱글 포인트 폴트는 전체 페일리어 레이트에서 싱글 포인트 폴트와 레지듀얼 폴트의 비율을 뺀 것으로 곧 전체 페일리어 레이트 중 멀티플 포인트 폴트와 세이프 폴트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레이턴트 폴트 매트릭은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 레이트를 제외한 페일리어 레이트 중 잠재된 멀티플 포인트 폴트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싱글 포인트 폴트 매트릭보다 낮은 수준의 커버리지를 요구합니다. 이제 랜덤 페일리어를 줄이기 위한 세이프티 시스템 아키텍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out of one 구조는 서브 시스템에서 발생한 페일리어는 바로 전체 시스템에서의 페일리어를 만들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지만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이 매우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세이프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리던던시를 이용하여 구현하게 됩니다. One out of two 시스템과 One out of one with diagnostic 시스템이 오토모티브 세이프티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ail-safe 아키텍처이며 시스템 레벨에서 안전한 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Two out of two 시스템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fail functional 또는 fail operational 시스템은 리던던시의 수준을 보다 높인 것으로 경제성의 문제로 오토모티브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One out of two 아키텍처는 두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이들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동작하지 않는 시스템을 말하며 메인 MCU와 서브 MCU 또는 메인 MCU와 세이핑 에이직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이에 해당합니다. One out of one D 아키텍처는 One out of one 아키텍처를 확장한 개념으로 One out of two 아키텍처와도 유사하지만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하나이며 다른 하나의 시스템은 본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방법 역시 두 시스템이 모두 정상 동작을 할 경우에 기능이 수행되며 TI의 허큘레스 제품군의 코어에서 사용한 딜레이드 락 스텝이 바로 One out of one D 아키텍처입니다. ACL 디컴포지션은 세이프티 골을 달성하기 위한 세이프티 리ኳ어먼트를 다수의 시스템으로 나누어 시스템에 리던던시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One out of two 아키텍처나 One out of one D 아키텍처는 세이프티 리ኳ어먼트를 리던던시 채널을 통하여 분배하였기 때문에 각각에서 요구하는 세이프티 리ኳ어먼트 레벨이 낮아지게 됩니다. ISO 26162에 따르면 ACL D 시스템은 두 개의 중첩된 ACL B 시스템, 그리고 ACL C 시스템은 ACL A와 ACL B의 중첩된 시스템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전체 시스템에서 싱글 포인트 폴트가 되는 것을 하나 이상의 중첩된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어 레이턴트 폴트가 되어도록 함으로써 폴트 매트릭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과정 역시 ACL 디컴포지션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리던던시는 시스테마틱 페일리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사용이 되며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 후 결과를 비교하거나 또는 안전을 위한 또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장점이 서로의 단점이 되는데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은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CPU 리소스를 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세이핑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CPU의 리소스를 적게 소비하기 위해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ISO 26162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를 위한 TI의 노력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큘레스는 펑셔널 세이프티를 위하여 만들어진 TI의 MCU 제품군 이름입니다. 허큘레스 MCU는 RM48, TMS570, 그리고 TMS470M의 세 가지 제품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RM48 시리즈는 인더스트리얼과 의료 분야에 최적화된 MCU로 IC61508의 C3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TMS570 시리즈는 RM48과 같이 개발된 제품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집적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설명드릴 허큘레스 제품군은 이 TMS570 제품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TMS470M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저사양, 저비용 시스템을 요구하는 차량용 안전 시스템에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TMS570 제품은 최대 180MHz까지 동작할 수 있는 ARM Cortex R4 코어를 이용하여 최대 280 DMIPS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R4F 코어는 더블 프리션 플로팅 포인트 연산도 수행할 수 있으며 많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RM 코어 기반이기 때문에 시스테매틱 페일리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모델 기반의 개발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세이프티 분야에 최적화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최대 3MB의 플래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타이머는 TMS570 제품에 내장된 코프로세서로 타이밍에 밀접하게 연관된 제어를 CPU의 로드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동차 산업 분야의 요구에 맞추어 CAN, RIN, FlexRay, 이서넷 인터페이스를 내장하여 다양한 세이프티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TMS570 LS20 제품은 현재 양산 중인 제품으로 외부 인증기관인 엑시다로부터 C3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위치한 TMS570 LS31 제품은 올해 말 양산 예정인 제품으로 모든 개발 과정이 ISO 26262에 정의된 프로세스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메모리 크기나 패키지 등을 다양화한 제품들도 연이어 양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이프티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최적화된 비용으로 제품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큘레스의 내부는 보시는 바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붉은색 부분은 하드웨어적으로 진단이 적용되는 부분이며 푸른색 부분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진단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사용자는 MCU 전체적인 정상 동작 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듀얼코어 딜레이드 락스텝 CPU 구조는 매 수행 사이클마다 CPU의 정상 동작 여부를 감시하며 이 두 개의 코어는 실리콘상에서 물리적으로 반전되고 회전된 상태로 구현이 되어 커먼 커즈 페일리어를 최소화하였으며 CPU 셀프 테스트 컨트롤러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프트웨어로 진단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장된 플래시와 램은 데이터와 함께 별도 ECC가 저장이 되고 코어 안에서 ECC가 검증되기 때문에 싱글빗 에러 코렉션, 더블빗 에러 디텍션과 함께 시스템 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랜덤 페일리어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메모리 빌트인 셀프 테스트는 시스템 시작과 함께 빠른 진단으로 동작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장된 클럭과 전압 모니터링 유닛은 해당되는 커먼 코즈 페일리어를 빠른 시간 안에 검출해내고 에러 시그널링 모듈은 시스템에서 발생한 모든 치명적인 오류 상황을 MCU 외부 시스템으로 빠르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IO 루프백을 통하여 출력한 값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셀프 테스트 기능과 공유된 채널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ADC 모듈이 보다 정확한 입출력을 가능케 합니다. 아울러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시 사용되는 램을 비롯한 각 페리페럴에서 사용되는 램은 페리티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MCU 내부에서 복잡도가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하는 코어가 락스텝 구조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빠르게 검출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 발생 전 진단을 해낼 수 있어서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됩니다. 더불어 진단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메모리 공간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 보다 쉽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장된 하드웨어 빌트인 셀프 테스트 기능은 소프트웨어 빌트인 셀프 테스트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빠른 동작과 높은 진단 커버리지를 보장합니다. 이 빌트인 셀프 테스트 기능은 TI의 양산 라인에서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TI의 양산 라인과 동일한 수준의 진단 기능을 매 실행 시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허큘레스 MCU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신다면 ISO 26262 인증을 보다 쉽게 받으실 수 있는 관련 문서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IEC 61508과 ISO 26262에 부합하는 Safety Case Report, 허큘레스의 Failure Rate를 담은 FMEDA를 포함한 Safety Analysis Report, 그리고 Safety Architecture와 그 사용법을 포함한 Safety Manua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 시스템에서 가장 복잡도가 높아서 Failure Rate이 가장 높은 부품이 MCU이기 때문에 Functional Safety가 MCU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Functional Safety는 시스템 레벨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TI는 SafeTI라는 Safety Design 패키지를 출시하였습니다. SafeTI 패키지는 TI의 Functional Safety를 담은 시스템 차원에서의 접근의 결과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unctional Safety가 집약된 반도체들은 Functional Safety에서 정의된 개발 과정을 준수한 제품들로 개발자가 Safety 시스템의 확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관련 문서와 개발 툴,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여 개발 시간 단축과 함께 인증 시간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호 보안 관계에 있는 임베디드 프로세서와 아날로그 디바이스를 함께 제공함에 따라 유기적인 동작으로 세이프티 스탠다드를 보다 쉽게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패키지 안의 모든 제품들은 관련된 개발 단계별로 세이프티 스탠다드를 준수하였고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감사까지 받았으며 ISO 9001과 AEC 큐백 인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을 품질에 대한 확신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레벨에서 유기적으로 묶인 임베디드 프로세서와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시스템 레벨에서의 폴트 인젝션과 FMEDA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최적화된 라이브러리와 개발 툴들, 인증을 가속하기 위한 문서들, 그리고 해당하는 세이프티 스탠다드를 위한 문서들로 구성이 됩니다. 제공되는 문서로는 세이프티 매뉴얼과 세이프티 어널리시스 리포트, 세이프티 리포트가 포함이 됩니다. MCU를 개발하기 위한 툴로는 통합 개발 환경인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를 비롯하여 그래픽 기반의 코드 제너레이션 툴인 할코젠이 시스테매틱 페일리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ISO 26262 인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서 파워 서플라이와 MCU는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빌트인 셀프 테스트 기능 등 다양한 세이프티 피처를 가지고 있는 허큘레스 MCU 제품과 함께 향상된 안정성의 워치독 기능과 각종 진단 기능을 내장한 멀티레일 파워 서플라이인 TPS 65381의 유기적인 동작은 기본 시스템에서의 최대한의 세이프티를 보장합니다. 세이프티아이의 모터 컨트롤 패키지는 이 기본 시스템에 세이프 모터 드라이버인 DRV3201과 센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시면 안전한 모터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보다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브레이킹 시스템 패키지의 경우 ESC 시스템 컨트롤러와의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세이프티 MCU가 안전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TPIC 712212 ESC 컨트롤러는 멀티레일 파워 서플라이가 포함됨은 물론 휠 스피드 인터페이스와 함께 솔레노이드 밸브 드라이버, 램프 드라이버 등을 내장하여 시스템 크기 소형화 및 봄 코스트 최적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에어백 시스템 패키지의 경우는 PSI-5 등 외부 입력회로 및 스퀴브 드라이버 등이 내장된 세이프 에어백 시스템 컨트롤러인 TPIC 7112이 여러분의 시스템 구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펑셔널 세이프티의 기본 개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TI의 펑셔널 세이프티 솔루션인 허큘리스 세이프티 MCU 제품군과 세이프티아이 디자인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I의 허큘레스 홈페이지인 ti.com/Hercules 그리고 세이프티아이 홈페이지인 ti.com/safety.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ISO 26262와 세이프티 디자인 패키지인 세이프티아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본사 세이프티아이 담당자인 존 도나유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t Texas Instruments, we take safety seriously and have been designing, manufacturing, and supporting both analog and embedded processing solutions for safety applications for more than 20 years. To build on that record, I'm proud to announce the launch of SafeTI Functional Safety Solutions from Texas Instruments, which takes safety to the next level. When you see devices that are SafeTI approved, you get components that are produced from a quality manufacturing process like TS16949 and follow a dedicated safety development process. SafeTI devices were designed from the beginning to have functional safety-enabled hardware to support standards-based safety integrity levels. Where applicable, SafeTI devices come with optimized software libraries and tools. SafeTI documentation is provided for each product. This includes a safety manual that details product safety, architecture, and recommended usage. It also includes a safety analysis report with a detailed FMEDA so you can tailor your analysis for your specific use case. Additionally, SafeTI products come with safety reports to show compliance to targeted standards. SafeTI design packages are available for 4 areas today:
SafeTI 61508 demonstrates compliance to the IEC 61508 functional safety standard and supports SIL 1 to SIL 3 for end equipments in areas such as industrial, medical, railway, and others. SafeTI 26262 satisfies component level compliance to ISO 26262 from ASIL A to ASIL D for the passenger vehicle market. SafeTI 60730 ensures compliance to IEC 60730 from Class A to Class C for household appliances. And finally, TI offers SafeTI QM products. Not all end equipment safety standards require that every component be developed for functional safety. In those cases, SafeTI QM products could be considered. SafeTI QM products are developed under a rigorous quality managed process and come with a safety manual and safety analysis report to help in your safety system analysis. Our goal with SafeTI is to provide you with a complete safety package that includes both analog and embedded processing solutions. We want to meet your performance needs as well as help you meet your safety requirements to make system certification faster and easier. Safety development process, functional safety and hardware, tools and software, and safety documents. These are all provided with SafeTI solutions to help accelerate your system certification. Whether your end equipment is transportation, industrial, medical, or other equipment where safety is important, TI has a solution for you. You're only one click away. Visit ti.com/safeti to learn more today. Thanks for watching.